The Kennedy Center will soon close for 2 years. President Trump says it's for construction, revitalization, and complete rebuilding starting on July 4th. Recently, several performers scheduled to appear at the Performing Arts Institution pulled out following Mr. Trump's takeover. CBS News White House reporter Olivia Rinaldi is joining us now. So, Olivia, this is just the latest controversy surrounding the Kennedy Center and President Trump. Explain the rationale behind the decision. 1971년 개관 이래 케네디 센터는 지속적인 제도적 합의 아래 운영되어 왔다. 최근 센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이러한 패턴을 갑작스럽게 바꾸었으며 이는 연방문화 시스템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6년 1월 28일 연방문화유산관리국이 상원에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케네디 센터의 활동이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관리 및 기관 사명의 완전한 재편으로 제시된 이 결정은 센터가 국가기념관으로서 법적 보호 아래 운영되고 연방정부의 연간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와 논의되지 않았다. 이 발표는 공청회 기술보고서 또는 문화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말하라고 별장에서 말하라고로 알려진 사적 거처에서 비공식 성명을 통해 직접 전달한 것이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이 공간을 여러 차례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입법부나 행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승인된 적이 없는 명칭이다. 명칭 변경은 전년도 말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공개 항의, 규탄 결의안, 예술가 및 기관들의 공개 서한 등 일련의 반발을 촉발했다. 이제 활동의 전면 중단은 새로운 이사회 의장 임명, 대량 이사 해임, 기술예술진 재편 등 점진적이지만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온 과정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센터의 중단 자체만이 비정상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감독기관의 의견이나 기관의 사명 변경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 없이 진행된 방식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의 의원들에게 연방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거버넌스의 약화 신호로 여겨졌다. 발표 당일 해당 공간과 연계된 예술가들과 단체들은 향후 몇 달간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레니 플레밍, 필립 글래스, 국립 오케스트라 단원 등 유명 인사들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지휘 체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센터의 원칙과 새 행정부가 채택한 방향 사이에 불일치를 지적했다. 2018년부터 오케스트라의 예술 고문을 맡아온 벤 폴즈의 사임선은 언론 매체를 통해 유포되었으며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 본회의에서 이를 낭독하기도 했다. 폴즈는 사임서에서 이 결정을 공공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적 당파적 도구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묘사했다. 기관 차원의 대응은 여러 전선에서 시작됐다. 하원문화자유위원회는 공청회를 소집했고 정부 감독국은 정직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독립자문위원회들은 연방문화기관을 비의도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임, 취소, 입법적 조치들이 겹치면서 행정부의 행정적 자율성과 연방 유산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들 사이에 긴장지대가 형성되었다. 케네디 센터는 예술, 교육, 공공기업 간의 다원적 표현과 연계의 공간으로 구상되었다. 공개 협의나 기관 간 논의 없이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재편은 20여 개 단체의 문화 일정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 기관들의 제도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파업 첫 주가 끝날 무렵 군악대 무용단, 예술교육기관, 문화교류기관을 포함해 30개 이상의 단체가 이미 센터와의 협력을 중단했다. 이 영향은 지역 순회 공연까지 확대되었으며 시즌 운영을 위해 센터와의 기술적 협력이 필수적이었던 기관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새 경영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센터의 사명은 새로운 국가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재검토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변화가 연방 시스템의 다양한 수준에서 중첩되기 시작했다. 의회에 소속된 정부 감사국은 새 행정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후 이루어진 계약 및 예산 변경과 관련된 문서 수집을 시작했다. 분석 대상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자금 이체, 기술적 의견 없이 이루어진 임명, 그리고 1978년부터 특정 법률로 보호받는 센터의 기념물 지위 위반 가능성 등이 포함되었다. 상원문화위원회에서는 해임된 전직 이사들과 공연 내용을 새로운 정치적 지향에 맞추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관 대표들의 증언을 듣기 위한 특별회의 소집이 요청되었다. 이 시점부터 상황은 단순한 예술적 의제 갈등에서 벗어나 국가적 기능을 가진 공공문화기관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 한계를 규정한 헌법 조항의 해석 문제로 확대되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기관들 중에는 스미소니언 협회,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 국립예술기금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각각의 성명을 통해 센터 활동 중단과 일방적인 사명 변경이 연방문화 체계를 지배하는 다원주의와 대표성 원칙과의 단절 위험을 내포한다고 강조했다. 공연 중단 그 이상으로 진행 중이던 것은 공개적 중재 없이 국가적 기업과 현대 예술 생산을 결합하는 몇 안 되는 공간 중 하나의 기능을 재편하려는 시도였다. 기자들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다양성, 정치 비판, 시민권 역사와 관련된 주제의 공연들이 점차 중립적인 프로그램이나 대통령 지지단체와 직접 연계된 행사들로 대체되어 왔다. 이러한 자료는 최근 몇 주간 체결된 긴급 계약 기록 및 원래 예술기획팀에 속했던 최소 12명의 코디네이터 해임 사례와 교차 분석되었다. 이러한 수렴은 이 사건이 문화 재정 논쟁의 범위를 넘어선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의원들에게 이 센터는 합의되지 않은 행정 결정에 직면한 기관들의 회복 탄력성 정도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하원에서 열린 예비 청문회에서 공공법 전문가들은 센터의 기념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법률 조항이 일방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연방건축국은 기술 보고서를 통해 연방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의 외관, 명칭 또는 기능 변경은 국립공원관리청과 의회와의 공동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새 명칭이 적힌 표지판이 설치되었고 기관 홍보 자료가 변경되었으며 공식 웹사이트는 해당 공간을 국가 정체성 재건 프로젝트로 기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어떠한 의사결정기관에서도 표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공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센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국제기관들이 파트너십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의 국립오페라단은 다음 시즌 프로그램 철수를 통보했으며 문화 교류를 추진하던 대학들은 해당 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장학금 및 행사를 취소했다. 센터가 폐쇄된 동안 국립예술재단은 이전에 케네디 센터에 배정되었던 자금의 일부를 예술위원회가 활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주들의 순회 프로젝트로 재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기관의 직접적인 간섭에 덜 노출된 환경에서 예술 창작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다. 그럼에도 문화단체들은 다른 주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센터 중단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교육부가 케네디 센터 연계 학교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면서 전국 300여 개 공립학교의 예술 보충 활동이 중단되자 문화 정책에 대한 영향은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활동을 대체할 계획이 부재한 것은 하원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주제로 떠올랐으며 위원회는 관련 연방 관리들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조인들은 대학, 연구센터,
시민단체에서 정치적 성격의 일방적 결정에 맞서 문화유산을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발표 후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센터를 둘러싼 법적 구조는 공개적인 분쟁 상태에 있었다. 공식적으로 제시된 새로운 계획은 없었으며 활동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다. 향후 방향에 대한 명확성이 부재한 가운데 이 사건은 문화, 기업, 공공 거버넌스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변화들을 깊이 있게 추적하며 특정 결정들이 어떻게 전체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케네디 센터 활동 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공공법 및 기관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러한 문화시설의 공공기능과 정치적 지향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사이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센터는 단순히 국내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만 인식되던 것에서 벗어나 집단적 기억과 그 의미의 주도권을 다투는 보다 민감한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해당 분야에서의 확고한 경력이 없는 인사로 기술팀을 즉각 교체하고 큐레이터 선정 기준을 재정의하며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한 행위는 이러한 관측자들에 의해 더 광범위한 담론 집중화 과정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공공정책 및 문화 거버넌스 연구자들은 이 사건이 광범위한 공론화나 명시적 입법 승인 없이도 기념 공간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허용하는 규제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범이 존재하지만 행정적 재편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집행부 결정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규범은 전부가 아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공공공간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한 반복적인 논쟁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역사적으로 다양성과 다원성이라는 가치와 연관된 제도적 인정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이는 현재 대통령실이 채택한 수사, 정치적 표현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활동 중단, 기관 사명의 재구성, 다수 문화 기관과의 전통적 협력 관계 단절은 공공공간 사용을 정당화하는 기준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의 일부로 해석된다. 이 과정의 법적 근거에 대한 충분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시민사회 단체와 국회의원들이 헌법적 타당성이 검토될 때까지 구조조정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기록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문화협력기관들이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와 연계된 문화시설을 포함한 향후 양자협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이 크다. 제도적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기존 협정 재검토로 이어지며 이 사건의 파장을 국내 맥락을 넘어 확장시키고 있다. 논의는 장기적 효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예술 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센터가 거주, 유통, 교류의 공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면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전국적 무대에 오르는 다양한 목소리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 있다. 중기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화시설의 연방적 성격 약화가 예술 창작 접근성,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동등한 대안이 없는 지역에서 더욱 그러하다. 정치와 문화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센터의 운영 중단은 중요한 제도적 선례를 남긴다. 현대화나 전략적 정렬이라는 명분 아래 직접 관련된 부문과의 광범위한 대화 없이 공공구조물이 폐쇄되거나 재편될 가능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강력한 보호 메커니즘의 부재는 문화시설들이 사회의 다원적 표현이라는 본래 기능에서 벗어나 이념적 신호전달 도구로 변모할 여지를 열어준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센터는 여전히 폐쇄된 상태이며 새로운 프로그램 발표나 채택된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추적하는 하원 특별위원회는 아직도 과도기 동안 체결된 계약 관련 요청 자료나 공간의 시각적, 제도적 재구성에 사용된 자금 정보도 받지 못했다. 센터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전개는 향후 제도적, 사법적, 입법적 차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네디 센터는 물리적으로 보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미국 공공기관에서 기업, 예술, 권력 간의 균형이 실제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현재의 신호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맥락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제공하는 데 대한 약속을 유지한다.